제가 말씀 그 추석을 앞둬가지고 돌아가시면서 그 회원 동자가 오늘 4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육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인자가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창간 정신이 많이 퇴색이 됐다. 근데 너무 일방적인 그런 그 어떤 강성 뭐 그런 부분도 좀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내용은 연하면서 저 기사는 연하면서 내용은 그 강화되는 그런 그 신문 편지 또 기자들이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그 어떤 그 편집이라든가 그런 기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한겨레신문이 점수린 광고 있잖아요. 점수린 광고 그거는 나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 인간적으로 참 존경하지만은 제 의견을 달리합니다. 한겨레의 어떤 기본 정신만 남겨놓고 돈이 된다 그러면은 웬만한 거는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모님 말씀을 지지하고요. 아까 그 상업성이 한다면 굳이 한길 아니라도 조중동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이걸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니면은 혁신 추진단이라는 어떤 정말 이름이 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떤 정말 쇼킹한 그런 이름을 달았는데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겨레 그 혁신 추진단에 드릴 말씀이 있다고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우선 그 외부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정말 그 아까 구조조정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건 노조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경영진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당연히 노조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 정말 불효불급한 인원은 없는 것인지 제가 회사 사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적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약 500명의 우리 그 사원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불효불급한 인원은 과감하게 구조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내부적인 자기 희생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정말 믿고 일단 제일 좋았던 건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실린다. 이게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 TV 보면 맨날 딴 나라 얘기다 뭐 이런 비판 많이 하잖아요. 신문도 다 그랬었는데 한겨레의 등장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얘기가 나온다. 그것이 제일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면서 우리의 얘기가 실렸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라 하면 제가 이제 인권 활동을 하니까 인권이라는 것에서 가장 억압받고 수혜받은 사람들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찾아보기 좀 힘들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 뉴스가 그런 사람들 소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제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딴 나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 가슴이 좀 아프죠. 최근 사례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제일 좀 황당했던 건 지금 딱 기억나는 건 제가 가장 최근에 치열하게 했던 건데 테러방지법 저지투쟁을 처음부터 했었기 때문에 제일 황당했던 게 한겨레도 계속 그 법이 잘못됐다는 기조로 나갔었거든요. 근데 되게 황당했던 건 그래서 거의 이 법이 거의 저지투쟁이 이겨가고 있는 마당인데 기사를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생 현안인 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 민생 현안을 다루는 법에 테러방지법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사설에서는 테러방지법은 안 된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민생 현안법을 처리 못하고 국회가 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 그건 정말 뭐 오보의 차원을 지나서 뭐 직무유기, 뭐 혼돈 이건 진짜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 철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한겨레 사람들을 이제 접해볼 한겨레 기자들을 특히 이제 접해볼 근데 어떻습니까? 다른 회사 기자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그 천착한다든가 더 열정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더 성의가 있다든가 뭐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데서도 문제가 보이나요 혹시? 일단 교체가 너무 정신없이 자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정말 진득하게 설명하고 애를 써서 설명을 했는데 금방 갈려서 다른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건 뭐 언론사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여서 저희가 뭐 기자들 만날 때는 이렇게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초등학생한테 말하듯이 처음부터 해야 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식으로 많이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언론사라는 게 팩트를 잘 수집하고 잘 전달하고 빨리 전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걸 못한다는 건 예. 이런 생각은 들어요. 기동성 부분과 예. 팩트 파인딩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언론사보다는 좀 뒤지지 않나. 근데 역시 그거는 자본의 문제가 아니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는 기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겨레는 여전히 그 부족한 기자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분들이 아무튼 이게 기자의 불성실이 아니라 어쨌든 기자 수가 부족해서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는 그런 거나 기동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그 경향이 그런 하여튼 그렇게 경향으로 하여튼 한겨레 독자들이 조금 이동하고 그런 게 뭐 미세하게나마 보이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한겨레에 대한 기대치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원래 자신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던 매체가 그런 잘해주던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못하다가 잘하면 그게 반가운데 잘하다가도 못하면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한겨레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나름대로 우리를 배신한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경향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어떤 장점 때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내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경향이나 뭐 특히 대한매일 같은 경우는 좀 더 의식적으로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식적인 노력들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측면에서 경향이 한겨레보다 낫다라고 뭐 평가가 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한겨레의 좀 비교적인 태조와 경향이나 어떤 대한매일의 비교적인 어떤 선전 이런 것들이 좀 상호작용을 해서 그쪽을 좀 옮겨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색깔을 좀 더 진하게 하고 대중적으로 안 하신다면 또 너무나 많은 언론 매체가 나오기 때문에요. 만약에 뭐 나는 이제 로얄 패밀리만을 로열티가 강한 충성도가 높은 독자들만을 기르겠다. 그다음에 조금 가격을 높여서 그다음에 살아남고 거기에 이제 승부를 걸겠다 생각하신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한겨레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겨레가 비싸졌다고 안 볼까요? 볼 것 같아요. 볼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비싸져도 볼 것 같아요. 지금 500원이니까 한 200원 정도 올라도 볼 것 같은데요. 두 배 정도 오르면 못 보는데 그래도 지금 지면이 작아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보통 신문의 반 정도 되나요? 그래도 한겨레를 보잖아요. 아침에 인사하고 싶어서 그다음에 그런 세상을 한겨레를 통해서 보고 싶어서 아침에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겨레라는 게 그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그 관념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지역에 한번 해내보자 해가지고 제가 계속 하게 됐습니다. 이 풍우동 같은 데는 한 700구선이고 여기가 한 1800선 이 조선이나 도화중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에도 한겨레 나름대로 나가는 부수가 있는 거고 물론 사람들은 그러죠. 한겨레 신문 부수가 나갑니까? 많이 들어가도 그래요. 한번 껴보시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줍니다. 그러니까 쫓아가게끔 돼 있어요. 한겨레는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쫓아가서도 줄까 말까 하는 게 한겨레 이제 전단지죠. 쉽게 따지면. 홍보 전략이에요. 광고지라는 게 꼭
뿌려서 지구에 수입도 좀 될 뿐더러 모든 분들한테 정보를 또 제공을 해주는 거죠. 한겨레 나름대로 밥그릇을 찾을 날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동중하고 그 8년을 싸매 와가지고 8년 와가지고 나한테 승복을 했어요. 뭐 우리가 강한 우리가 뭐 정치명인데 여러 가지 뭐 사회, 경제, 여러 가지 스포츠 여러 가지 문제로 뭐 부족한 거는 뭐 얘기를 안 해도 좀 잘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요즘 많이 활용하는 게 그 함께하는 교육을 많이 활용할 뿐인데 이 아주 고정독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지금 한겨레 아니면 밥을 안 먹던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좀 없어졌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아는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선배님들도 왜 하필이면 조선이나 중앙이나 이런 걸 하지 왜 한겨레 신문 해가지고 정말 우리 집사람이 정말 나는 니를 봐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 처음 보는 분들은 좀 어렵다립니다 사실은. 그럴 때 좀 제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겨레가 좋은 시기인데 좋은 시기에 지금 4대를 통해서 좋은 시기에 정말 이렇게 더 타지 바람이 불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 뿐이죠. 한겨레는 등받이 신문이 아니라 한겨레 가지고도 지금 어디 구석이나 이 한겨레가 그렇게 많이 뻘쳐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겨레 신문은 사실 안 봐요. 잘 안 보고 한겨레 21은 거의 꼬박꼬박 지금도 보는 편이고요. 오히려 여타 다른 경향신문이나 이런 신문들보다 자기 변화에 조금 불충실하다라는 느낌이 받았었고 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 지면이나 이런 편집 같은 부분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건 다른 데서 충분히 이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설이나 칼럼, 그 다음에 이제 기획 기사를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최근에는 좀 많이 안 봐서 어떻게 이제 예를 못 들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지나치게 어떤 날이 쓰지 않았다고 이 평을 하면 좀 그런데 좀 날이 좀 없었던 것 같고. 가장 입장이 분명했던 신문이 한겨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그 일련의 어떤 정권의 어떤 비리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가장 낮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내막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어떤 이런 일련의 한겨레의 어떤 태생적인 어떤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현 정권이나 그 DJ 정부 출범과 함께 그래서 주요 요직에 가는 분들과의 어떤 면들이 오히려 한계가 많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이 훨씬 더 세련되고 문장도 좋지만 그 당시에는 읽고 나면 뭐 찬성한다, 동의한다 그러면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왜냐면인가 페이지가 참 나름대로 그냥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했고 한겨레 21에서 했던 독자편집위원회도 마찬가지 어떤 시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다양한 어떤 시도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사실 그 기자들이 그 기사의 이면을 쓰는 기사 있잖아요. 한이메일 같은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시도가 아닌가. 그리고 어떤 기자 청문회 같은 경우도 좀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지면으로. 저는 미디어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어떤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한 주간의 어떤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준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건데 거기에 나름대로 제가 찾을 만한 그런 게 있어요. 한겨레 21에는 아직은 신문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결국은 저는 한겨레가 트렌드 리더가 돼야 되지 않나. 방향, 이 서비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문의 서비스라는 부분이 사실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하겠지만 결국은 그걸 또 한겨레가 먼저 이끌어가면 다른 신문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혁신, 변화, 이런 어떤 혁신의 어떤 중심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다양한 어떤 정책으로 결국 말하는 것 같아요. 정책들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다시 옛날 독자들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일단 뭐 진보적이다 이렇진 않고요. 물론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는 뭐 아젠다 이런 것들이 바뀐 그런 데서 기인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는 뭐 개혁적이다 뭐 이 정도에서 위치가 잡혀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느끼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지 또 그 실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DJ 정부 출범과 함께 좀 정체성 이런 것들이 좀 혼란이 있지 않았나. 지금 저희 집에서 한겨레 신문을 읽고 있어요. 원래는 조선일보를 읽고 있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바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좀 되게 재밌는 일화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근데 왜 안 되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겨레 신문 빨갱이 신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겨레를 접했을 때와 접하지 않았을 때가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러니까 한겨레에 대해서 듣고만 이렇게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레드 컴플렉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한겨레 보느니 요즘은 오히려 차라리 경향신문이 낫다 이런 얘기들이 돈다는 거죠. 경향신문을 보는 게 낫다라는 거는 경향신문과 차별화가 없어졌다는 거겠죠. 전 동아일보가 망하게 된 것도 비슷한 괴라고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 조선일보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신문의 정체성마저 상실하고 이제는 3등쯤 되나? 4등쯤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겨레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따졌을 때 사실 소재는 비슷하면서 어떤 걸 취급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고 하나의 참 중요한 어떤 집회가 있었다, 어떤 파업 현장이 있었다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사실적 처리에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닌가. 시내 21이 제 집의 책장에 한 2칸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영화 주간지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이제 엇갈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영화를 그냥 흥미로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좀 어렵게 다가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화 비평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오히려 시내 21의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만들어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본다고 해서 영화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넓혀지면은 또 영화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 면에서 시내 21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길을 잘 가고 있다고 봐요. 한겨레 21을 더 많이 보게 된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월간 말이 막 같다. 말이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말 비싼 돈들의 말 보였니? 한겨레 21이 뭐 주간지로 나오면서 호흡도 빠르고 한겨레 21이 훨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날카로운 비판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 매주 매 시기에 가장 그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꺼내는 그런 데에서 동물적인 민감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뭐랄까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주간지로서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는가.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형이랑 좀 달라요. 지금 한겨레가 정체성을 많이 잃었다 라고 할 때 저는 그 전에 정체성을 몰라요. 90년대 후반 학번이에요. 어떻게 설립이 됐다고 얘기만 들었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색깔이 어땠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걸 볼 때 아쉬운 점은 좀 있지만 혹시라도 하면 좋겠다. 나는 이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것이 제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봤으면 좋겠다. 대다수 사람들은 한겨레보다는 좀 덜 생각이 폭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폭이 좀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겨레 접함으로 해서 많이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 동조하지 않죠. 그런 데 있어서는 저는 필요한 게 많은 독자들이 좀 이렇게 접해야 되겠다. 이제 교육이든지 내용 자체가 저는 저 자신은 평범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면은 평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 자신이 보기에도 좀 이건 나하고 안 맞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인 것 같고 할 수 있는 교육인 것 같은 그런 기사들이
꽤 돼서 괴리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하시는 활동이나 아니면 생활하시는 거 일상적으로요. 일상. 제가 밥 먹고 애들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하고 있으면서 제가 실제로 하는 교육이나 생활의 방식이나 문화의 방식하고는 제가 그렇게 뭐 상층도 아니고 하층도 아닌 아주 평범한 하층이야. 소득으로는 저희는 하층이에요. 저희 하층이거든요. 하층이에요. 예, 그냥 교육적으로 조금 갖고 있을 따름이지. 소득으로 보면 하층. 근데 이거는 막 내가 따라가야만 되는 거고 막 끌어가는 거지. 아 맞다. 정말 맞아.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근데 하나를 본다면 아까 한계를 보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죠? 그래도 한겨레를 봐야. 왜냐면 여러 가지 신문을 볼 수는 없어요. 비싸서. 저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스스로 좀 사회에 대해서나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거에서 나 대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문에서 좀 더 솔직하게. 근데 그렇게 시원한 느낌의 기사를 보면서 좀 들지 않고요.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하거든요. 신문 여기 신문 스크랩 모든 신문. 그날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주제로 거의 비슷한 톤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한겨레도 특별히 다르지 않고요. 뒤에는 문화면이나 사회면에 이렇게 사건이나 이렇게 사회면들을 다루는 것들을 보면 거기서도 크게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대더라, 사회복지 일을 하니까 뭐 장애인이 이런 문제 있었더라, 뭐 보건의료 노조 문제가 있었대더라,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별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굉장히 작게 다뤄지고 며칠 뒤에 나오고 이런 걸 보면 뭐 조선하고 중앙하고 별로 다르지 않구나. 저는 정치면에서도 뭐 다를 거 없이 뭐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하고 똑같은 수위에서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겨레는 봐야 하고 그래도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죠. 태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뿌리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거 현상적인 거는 뭐 금방 바뀔 수 있지만 뿌리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한 3년 전에 그 장애아동하고 비장애하고 장애우하고 통합 캠프를 했었어요. 그걸 했었는데 이제 보도자료를 다 보냈죠. 보도자료를 보내고 다 기사화 됐는데 중앙일보 기자래요. 중앙일보 기자라고 경기도에서 했는데 글로 왔어요. 와가지고 그럼 사진 찍고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동안 상대했던 기자들은 그러니까 사무실에 와서 듣거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쓰거나 나중에 끝나면 해주기를 원해. 나중에 끝나면 사진을 보내달라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런 식으로라도 저희 단체가 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알려주는 것들이 고마우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줬는데 현장까지 오는 기자를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뭐 특히 총회도 아니고 애들 캠프였는데 그러더니 자기가 여기 자극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학교 기숙사고 좀 여자 선생님들만 있고 아이들 비장애 장애우가 있고 이러는데 자극하니까 방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기사를 다 아닌가 내가 의심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기사를 너무 잘 썼어요. 써서 중앙일보 신문을 주로 이제 비교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같은 사실 기사라든지 어떤 사건 기사라든지 특히 저는 정치면 기사를 많이 보니까 그러면은 같은 내용이더라도 좀 기사의 양이 좀 짧다든지 제가 판단할 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이게 한겨레는 좀 짧게 좀 가볍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느낌 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 논조하고는 상관없이요. 어떤 이슈를 선점하고 나가는 측면에서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잘하는 것 같아요. 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 위치는 그 어떤 이슈 선점을 하고 있었으니까 민주화 운동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고 그래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사실 그런 측면 때문에 좀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남북 문제 어떤 기사, 중요한 기사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속보성이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겨레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같은 어떤 주간지보다. 근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더 사실 앞서가야 되는 거 아니었나. 그래도 뭐 중앙일보에서 어떤 뭐죠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오히려 또 독점 보도하고 오히려 한겨레 신문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측면 때문에 좀 약화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한겨레 신문이 남북 정상회담 이제 김정일이 답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답방 시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한겨레 신문이 제일 빨리 인지를 해서 제일 먼저 보도를 하고 그 내용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기사를 내주고 이러면은 사실 그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되는 문제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한겨레 신문에서 먼저 보도하고 먼저 이렇게 거기 관련된 정황들을 기사화하고 이래주면 사실 좋죠. 아무래도 그런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는 한겨레를 봐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비판하는 거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조선일보나 이런 데보다 좀 늦대는 거죠.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여타신문보다는 더 깊은 내용하고 더 빠른 보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특히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한겨레만의 어떤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 예전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한겨레가 끈질긴 거 있잖아요. 이거 해결될 때까지. 요즘에는 중앙일보에서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신문을 꼬박꼬박 보는 편이니까 요즘에 바뀌었죠. 올해 그죠. 바뀌면서 보니까 어떤 그런 심층 기사라든지 추적 기사라든지 이런 게 좀 보면은 좀 집요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런 거는 진보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서 먼저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그 부분을 내용도 그렇고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작아요. 요즘에 보니까 전에도 그랬고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치사회 기사 양적인 측면만 봐도 그렇죠. 그렇다고 거기에 다뤄지는 기사가 다른 여타 기사하고 다른 내용이냐? 아니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가 아까 가볍다고 느끼는 측면 그거라는 거예요. 같은 양에서도 딸리고 그리고 의제에서도 다 똑같고 내용도 자꾸 비슷해지려고 그래서 오히려 더 기분 나빠요. 요즘에 뭐 이렇게 직면되고 뭐 이렇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다른 신문하고 크게 특화되는 내용이 없이 다른 신문도 하니까 같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포괄하면서 그 이상을 바라는 건데 과거에 비해서 좀 편해진 거는 그러니까 차가 좀 좋아져가지고 이제 지원이 좀 잘 된다. 사진 기자까지도 요즘에 많이 지금 붙여주셔가지고 되긴 되는데 대신에 과거에 비해서 기획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이렇게 기획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제 충분한 협의가 돼야지 이제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지 이제 단체 활동가 입장에서도 충분히 준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그 기획이 떨어지고 대신에 좀 섹시한 내용만 찾으려고 하는 이런 서양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반적인 사례들을 좀 마치 이제 새 것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한겨레에서 만들어진 책 중에 이제 이것만은 기자라는 히트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파괴된 경우도 있긴 한데, 여하튼 남들이 하지 않았던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문자화시키고 매체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 와서는 좀 평이하게 간다. 모험심이 좀 없어졌고,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보면 이제 재탕 3탕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특히 한겨레 20일인가요? 아니, 한겨레 20일이 아니라 그 한겨레 2 지면상이 한겨레 2 지면상 보면은 결국 이제 교육, 문화, 생태, 공동체 이 주제로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일반적인 다른 매체나 또는 과거의 한겨레 신문이나 한겨레 21을 뒤져봤을 때
실렸던 내용이거나 또 유사한 내용들이 재탕, 삼탕되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죄송한 얘기를 좀 게을러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현장에서 현장의 사람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받아내거나 또는 무엇을 하나 새롭게 기획하는 데 있어서 좀 게을러진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소외감을 이렇게 심으면서. 소외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필요한 정보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문을 보는 이유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또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변화된 흐름이나 또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거든요. 단순히 뭐 어저께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수치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제 개인으로서는 한겨레를 사보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그렇게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나 내용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또 현장까지 가서 보도해주는 그 글자 행간에 있는 그 기자들의 땀, 뭐 고민 이런 것들을 봤었던 건데 사실 뭐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한겨레가 여전히도 이제 대신에 이제 상품 가치가 이제 다른 쪽에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느끼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뭐 녹슨이라를 포함해서 기획도 너무 이렇게 일정한 좀 유명한 단체들 중심으로 이슈 중심으로 기획이 되고 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그 NGO만 하더라도 600개가 넘거든요. 환경단체 중에. 물론 그 중에는 뭐 좋은 나쁘를 떠나서 작은 단체도 있고 큰 단체도 있고 근데 다 그 단체가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같이 신문사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있는 이유가 있듯이 어떤 단체가 되게 잘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한겨레 같은 경우는 좀 메이저라든가 좀 섹시한 단체를 중심으로 또는 이제 서울 중심의 단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획해 나가는 걸 보면 좀 환경 NGO로서 현장 활동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 지역 단체들도 있고 충분히 원래는 그 단체랑 연대해서 짧더라도 이렇게 취재가 됐어야 될 문제인데 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겨레도 이제 메이저가 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희들 같은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신문 지면으로부터 소외감을 가끔 느껴요. 그러면은 애정이 없다고 했을 때 이건 한겨레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는데 조선일보하고의 차별성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단신 처리 한두 개 해줬다고 해서 상품같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남들이 이렇게 안 하는 특별한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러면 뭐 경향이라든가 대한매일 요즘에 또 이렇게 문화일보 그다음에 기타 많은 또 언론사들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 과거에 그 어려웠던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에 반성도 하기도 하고요. MBC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일을 주도해왔던 한겨레만 봤을 경우에 애정이 없을 경우에 그런 언론들하고의 이렇게 지면상, 내용상 차별성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요, 사실은 다른 언론사에서 이제 더 잘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한두 개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한겨레가 당연히 과거에 그 보여줬던 모습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의 수준 또는 아니더라도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갖고 있는 좀 전문성이나 그 옛날에 가졌던 열정을 가지고 좀 포장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상투화돼가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적 가치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묻는 난개발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 기자가 훨씬 더 먼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나타나서 취재가 다 끝난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기지관리 특히 서울 뭐 용산 역사평 같은 경우 문화일보가 훨씬 더 현장에 자주 나타나서 잘 봤었고 뭐 이런 경우죠. 그래서 현장이 발생해가지고 여하튼 제가 현장 내려가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제 현장 활동하는 사람 얘기하다 보면은 한겨레 기자들은 자주 못 봬요. 의외로 다른 쪽 기자들이 현장에 더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뭐 지면을 떠나서 현장에서 기자분을 자주 못 만나게 되면 사실 기사거리가 전달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다른 신문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받아 쓸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그 안에는 그 기자의 땀 냄새는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도 사실은 그렇게 될 경우에 내용도 홍보할 수 없죠. 어떻게 홍보하겠습니까?
한겨레 독자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생물학적으로 보면 지표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 옛날에는 뭐 잠수함을 타게 되면 이 잠수함에 공기가 있는지 공기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이게 승무원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끼들을 이게 함께 집단으로 사육을 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토끼가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다는 건 이게 산소가 부족하다는 걸 반증해 주는 게 그때는 올라가자. 물 위로 올라가자. 또는 충만됐다 그러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도 되겠다. 이렇게 좀 이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지금 독자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한겨레 요구할 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는 좀 치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제 조선일보 반대 운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이념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시스템, 취재 시스템이나 그거들이 추구하고 있는 일관성 이러는 부분들은 저는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겨레 지면을 보면 사회면에서 주장하는 것과 경제면에서 주장하는 것과 정치면에서 주장하는 것이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독자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얘기를 좀 하시죠. 뭐 그린벨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그린벨트가 무너지고 있다. 그린벨트가 훼손되면서 어떤 삶의 질에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라고 사회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면에 가면 이 지역에 그린벨트 땅 사두면 좋다. 그냥 부동산 면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 또는 정치면에서는 또 다른 얘기들을 한다. 이런 게 뒤죽박죽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이슈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제가 이제 예를 들게요. 조선일보가 최근에 폭발하는 수도권이라는 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기획이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제부터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준비된 기획과 그렇지 않은 기획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한겨레가 지난번에 카드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미 참여연대에서 한번 한 것을 카드 사용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미 기자회견이나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미 쟁점화 시킨 것을 한겨레가 그것을 받아서 그냥 따라간 프로그램으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좀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겠다. 함께 연대해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한겨레가 쟁점을 이끌고 갈 수는 없나, 견인해 갈 수는 없나 이런 부분이죠. 이미 다른 방송 매체나 다른 매체, 언론 매체에서 카드의 문제점, 자살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얘기가 되고 난 후에 그것을 그냥 써머리 해주는 정도로밖에 비치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내는 자료나 정보가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녹색에서 내는 부분도 검증에 검증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다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 내에서 시민단체가 내는 정보 또는 보도자료에 대한 내부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냥 좀 기사를 쓰고 나서 좀 다 정리되고 나서 기자 수첩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건 이거 누워서 침 받는 얘기니까 저는 그런 부분의 내부 검열 시스템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신문 나왔습니다. 자, 창간호 한겨레 신문 100원입니다. 자, 창간호 신문 한겨레 신문 100원입니다. 100원. 자, 창간호 신문 한가래요. 한겨레 나왔습니다. 100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자, 한겨레신문 100원 나왔습니다. 자, 한겨레신문 100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그냥 가장 그 낮은 사람들의 그 대변할 수 있는 기사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냥요. 그냥 좋아요. 그냥. 예. 글쎄 지금 회사에서도 이 신문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고 뭔가 바람직한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점을 기대하고 한번 보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신문 100원입니다. 자, 한겨레신문 나왔습니다.